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간고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어, 중간고사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 내용이, 비대면 시대에 따른 말산업의 전망과 나아갈 방향, 에 대해서 한번 그 나름대로 자신의 그 생각을 한번 그 레포트 형태로 제출을 하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말산업과 관련된 융합 아이템은 무엇이 있고, 또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말산업을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제 전문적으로 전문 공부를 한 사람들, 전문 지식인들이 리드를 해 나가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말사람이나 모든 분야는 어, 모든 인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잘 해낼 수는 없어요. 어떤 특정 분야는 어, 리더들이 15%의 리더가 이끌어 나가면 나머지 85%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말산업이 이제 점점점 발전해 나아가고 있고 국가에서도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육성을 하려고 하고 어, 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경험의 시대가 아니고 지식과 창의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레포트를 제출하고 중간고사 형태로 이렇게 제출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OX 대답이 아닌 창의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전해서 그런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 하면 또 못된 부분은 또 다음 세대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세계 지금 병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350조의 시장을 60조 정도, 60조가 넘는 시장이죠. 이 거대한 이 경마 시장에서도 각국에서도 지금 시장을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경마가 이렇게 학생들 아니면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이렇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 문화, 경마장에 가면 안에서 아이들 놀이도 있고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다가갈 수 있는 말과 함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좀 도박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또그 인지도 그런 인식 그런 거 변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월이 지나야 되고 모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에 관련된 지식이 뛰어나고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에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면 그 지식은 아직은 때가 아닌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장제 일을 하러 가다 보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 부분이 이미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지식이 맞는 지식으로 그게 주입이 됐기 때문에 그걸 맹신해 버린 거죠. 그게 때가 틀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전문적인 학교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려고 이렇게 그 전문 지식군이죠. 직업군들의 지식군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아마도 미래에는 우리나라 마을산업도 좋은 결과가 빠르게 승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미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정보 공유, 지식의 공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굉장히 또 발달해 세계적으로 또 선두그룹에 있기 때문에 정보가 최대한 빨리 보급된다 하면 어, 세계적인 수준의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특히 장제는 저 손을 가지고 노는 이 기술력, 손재주를 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말산업 중에서도 타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선진 분야로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효율적으로 지금 비대면 시민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뭘까 무엇일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창의력이 넓어지겠죠. 그 융합 아이템, 말 사람 융합 아이템이라고 뭐 생각하면 예를 들자면은, 마차를, 우리 이제 매년 360일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행사와 관련된 마차를 해서, 이렇게, 예를 들자면 행사장을 이렇게 도는 그런 행사 그런 마케팅 전략을 아이템으로, 융합 아이템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대면 시대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트래킹 같은 거, 이렇게 말과 교감하면서 전국 이렇게 하면서 마음도 힐링되고 답답하고 오느라고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이제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들과 관련된 정말 이게 말은 장애인 재활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미 증명이 돼 있고, 아이들이 이게 지적 장애나 이런 음, 장애인들이 굉장히 이 말과 교감을 하면서 밝아지고 자기가 그냥 마음을 아예 닫아놨던 아이들이 웃으면서 가까이 다가가는 또 동물에게만 다가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파생되는 거죠. 그 영향이 파생돼갖고 어머니나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아이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그 변화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혼자서 요즘 이제 이런 시대가 많이 왔는데 혼자든 2인이든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트레킹 같은 것도 갈 수도 있고 앞으로 점점점 우리 말 산업은 발전해 가지 않을까. 그것은 여러분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발전을 시켜 나갈까. 저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고 또 노력을 계속 게으르지 하지 않다면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요.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왜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내가 이건데, 내가 이거 기득권이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늘 배우려는 자세, 학생들한테도 분명히 배울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수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지식을 전수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거지,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자기 인생에 무슨 큰, 큰 어떤 비전이 되어가지고 뭐 크게 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지식을 습득을 하고 열린 마음으로 오픈해서 서로 교류 협력하는 거. 교류 협력이라는 건 교감이죠. 우리로 얘기하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일상에 임하면 아마 훌륭한 미래에 여러분들이 말산업에 당당하게 리더로서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은 그 편자 마모 상태 검사 및 발굽 중심축 검사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편자 마모 상태 이제 지금까지 강의 내용들은 쭉 우리가 이제 말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장제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진행 과정을 절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검사하고 그다음에 파행 검사나 이런 거 이제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이제 편자에 이제 우리가 이제 편자를 탈출하기 전에 또는 이제 탈출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만은 일단은 편자를 탈출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일은
새로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늘 편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반복입니다. 우리 인내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이고 주입식으로 계속 훈련. 군내에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불 나지도 않지만 매일매일 훈련하듯이 여러분은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현재 전업 장제자가 되기 전에 계속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에 가서 훈련을 하고 그게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편자 마모 상태 검사 및 발굽 중심축 검사에서 발굽 중심축 검사, 중심축을 자꾸 제가 이제 강조하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운동 역학, 기하학적인 말과 관련된 기하학적 특성에 의한 운동 역학, 운동학적 특성, 그 특성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비과학적인, 불과학적인, 로, 공식이죠, 공식. 공식이라는 건 1 플러스 1은 2가 되듯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역학이라는 것은 관성이 있고 이 관성의 법칙이 있고 관성이 일어나고 또 쏟아버렸을 때 거기에 이동하고 싶은 우리는 말이라는 것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동하는 것이고 관성이라는 게 중요하고 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모든 부분이 뭐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돌멩이에다가 쭉쭉쭉쭉 이렇게 돌을 쌓다 보면 중심점이 일직선이 정확하다 보면 일직선이라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그 일직선이라는 것은 중심축은 하나라는 거죠. 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심축은. 우리 사람도 반듯하게 서서 걸을 수 있는 것이 중심이 정확하게 잡혔기 때문에 이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말과 우리 사람의 특성은 말은 또 이제 이렇게 발굽이라는 것이고 우리 사람은 발바닥이 특성이 틀리잖아요. 발굽은 달아지다 보면 이 형태가 틀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신발도 우리가 신다 보면 신발 자체가 발굽이 되는 거죠. 이게 신발이 이제 틀어져도 새 신발 신으면 똑같이 이렇게 신어버리면 똑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달아지고 그래도 똑같은 걸로 하지만 발굽이 달라지기 때문에 축이 틀어지고 달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면서 편자 방천, 장제 방점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자 마모 상태 검사 및 발굽 중심축 검사는 그래서 중심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늘상 쳐다보는 그 발굽, 발굽은 지금 여기 이제 사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겼죠. 좌측에서부터 우측에 지금 편자가 붙어 있는 거하고 편자 앞다 그 발굽 바닥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밑에 여기 두 개의 사진을 올려놨는데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중심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펜달에 붙여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번 주에도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발굽을 편자를 발굽에다 맞힐 것인가 발굽을 편자에 맞힐 것인가 서양은 발굽을 편자에 맞히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고 우리나라는 발굽을 맞히는 방향 동양은 발굽에 편자를 맞추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편자를 발굽에 맞추는 방향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발굽이라는 게 보면은 중심축이 틀어지니까 이 각도가 틀어지죠. 그렇죠? 이 각도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이제 그 내용을 모르니까 현장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 축이 이 뒤쪽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하면은 중심축이 앞으로 이동해 있어요. 앞쪽으로 이동해 있다 보니까 이 축의 무게가 하중이 실리니까 이 밑에가 계속 죽어나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편자가 바닥에서 보면은 이 밑에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해져 있는 거죠. 이동해서 이 축이 하중은 이쪽으로서 이쪽에서 눌리고 앞으로 무게가 그러게 얘가 뒤축이 이제 밀려서 이렇게 각도가 좁아지는 거겠죠. 여기가 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 보면 낮아요. 그런데 편자를 이렇게 맞춰줘요. 이런 사례들이 번번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축이 편자를 뒤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편자를 빼서 그래서 중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례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대회에서 다시 이제 측면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능하기 위해서 이제 편자 이제 마모 상태를 이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편자를 이렇게 보고 이제 빼서도 뭐 이렇게 점검을 한 것보다도 한번 들면서도 한번 점검을 하고 빼서도 또 점검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지금 편자가 보면 모든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표준지세를 기준점으로 잡고 모든 것에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론은 모든 것이 기준이 돼요. 우리가 45일이라는 숫자를 40일 주기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기준점이죠. 50일에 한다고 하는데 42일에 한다고 한 달 만에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기준점을 정해놔서 그래서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그 과학적 원리는 뭐 저번 주에도 설명했지만 그 기준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죠. 설명은 이유가 있는 부분이고 이 말 발굽 편자의 마모 상태를 이렇게 보는 부분들도 우리가 보고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가 많이 달아져 있죠. 이 부분이. 그렇다면 여기 무게가 실린다는 뜻이에요. 무게가 실리고 한쪽은 덜 사는 거. 근데 말들이 덜 달아졌죠. 근데 말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걷는 습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늘 무게 하중이 실리는 부분들이 틀려요. 틀리지만 우리는 이제 편견을 빼고 이 말이 이건 이제 뒷발 편견인데 이 말이 지금 보통 이제 우측에 힘이 실려서 많이 달아져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바깥쪽에. 근데 이 말에 생각보다 이쪽이 심하게 이렇게 달아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구나. 그랬을 때 이 중심축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히 이제 판단을 해서 세밀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편자가 이 보는 게 중요해요. 빼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바깥쪽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안쪽을 또 보면은 이 뒤쪽에 보면은 여기가 보면 대기작용이라고 하거든요. 하고 스프링 작용처럼 완충작용을 하고 계세요. 이게 발굽이 움직여요. 앞에는 이제 부동제라고 해서 이제 사대 부분은 고정돼 있고 뒷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게끔 발굽이 움직이게끔 돼 있는데 그 발굽의 이제 마모 상태, 편자의 마모, 부상 마모라고 그러는데 이게 편자의 마모 상태를 또 확인을 하면서 이 편자의 힘과 어느 쪽에 얘가 힘이 많이 실리고 그것을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해서 늘 수평을 맞춰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사계를 진행하면서 수평은 망대하지만 그걸 기준점을 토대로 해서 약간의 각도 조절을 이제 진행하면 가장 이성적인 이제 단계 방침이 되고 이제 삭제 방침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제 중심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도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중심각 이제 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발굽 앞쪽에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이제 발굽 우리가 보는 발굽들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삭제했을 때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그냥 90도잖아요. 완전히 90도에 자랐을 때 이 각도와 이 축의 각도가 이제 변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뤄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했으니까 중심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하니까 가장 아름다운 이걸 우리는 늘 사진을 보면서 사진이라 생각하냐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을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림이 이렇게 발굽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봤을 때 이쁜 그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쁜 것이 얼굴도 예쁜 게 무쌍이 아니듯이 예뻐 보이잖아요. 말도 그래요. 체형이나 이런 거 쫙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말들이 있어요. 형태가. 그것이 그 형태를 보면 어떻게 대입해 보면 그것이 바로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사진이나 말들을 보면서 어, 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지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 그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들이 이제 말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대를 하지 않은 거죠. 방대를 하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제 해외에서 누가 이렇게 보내준 사진들이에요. 근데 해외에서 한 사진들인데,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를 아는, 이게 발굽이잖아요. 발굽인데, 이거에 다 중심축이 틀어져 버려요. 왜 틀어지게 되냐면은, 발굽이 자라날 때 똑같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힘에 의해서, 힘이, 이 재관대에서 골고루 우리 머리카락, 저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반복해서 이제 늘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반복 투과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거한테서 골고루 이렇게 영양분을 주면은 다행인데 우리 머리카락도 한쪽이 빠르게 자라고 한쪽이 늦게 자라고 사람마다 틀리고 그다음 말들마다 그리고 뭐 모든 건 다 틀립니다. 자라나는 것들이 여기서 근데 영양분을 주는데 말들은 또 보편적으로 발굽은 잘하고 지탱하고 그 유전학적으로 힘이 덜 받는 듯이 이게 신경을 뇌에 전달하면서 빨리 듣게끔 이런 영향을 줘서 좀 빨리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발굽이 힘이 들어가는 발굽이 잘 받는 쪽보다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여체관대에서도 영양분이 거기 좀 시간이 지나면 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틀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중심축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 관절마저도 틀어져 버리게 돼요. 여기마저도 틀어지게 되면 이 교정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뭐 2년 걸리는 경우도 결국은 잡히긴 하는데 말에 따라서 틀리고 특성에 따라 틀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변형이 오면 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말한테도 영향이 없고 또 우리 인간이 말과 함께 더불어서 살면서 말과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데 어, 항상 이 함께하는 동물의 마음 아파하고 어, 마음 아파하고 내 가족처럼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작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방치를 하진 않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쪽 발을 이렇게 해서 이제 삭제를 해서 이렇게 해서 중심축을 다시 이제 그 맞춰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서 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한 번에 이제 잡히지 않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중심축에 이제 이동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방대를 이것은 이제 펜다가 지금 현재 보니까 이제 붙어 있는데 모든 것은 우리 장제나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말이다 보니까 과학적 원리를 생각을 안 해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정답을 찾을 수 있고 일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해법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학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정답을 찾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심축이라고 이제 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길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축이 이동해 버린 거예요. 이제 중심축이 길게 자라다 보니까 이동하면서 이게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꺾였잖아요. 축이 여기에 발굽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동해 버린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인대가 늘어나고 이런 거 방치하고 하다 보니까 늘어나 버렸어요. 그 힘이 인대가 지탱해주는 힘보다는 힘의 원리가 더 작용한 거죠. 이게 중력의 원리. 중력 원리가 더 작용하다 보니까 늘어나고 정상적인 단가가 꺾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힘을 붙인다고 될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중지축을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중지축이 어디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들, 이 사진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중심축을 제대로 원점으로 해서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뒤로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니까 뭐예요? 여기가 버텨주니까. 이 편자로 인해서 축을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게 이제, 시간이 또 빨리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6개월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뭐 2년 가까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예, 말의 특성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인간의 말을 다루고 있고 그 해법을 사람들은 물어봐요. 몇 개월 만에 좋아지냐 뭐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확답은 모르지만 최대한 빠르게 원상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이게 정상적으로 또 안 돌아오는 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늘 우리 인간은 절대 포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번에 뭐 이거 코로나 뭐 사태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몇 명 죽고 그냥 우리 다 죽더라도 우리 뭐 이렇게 갑시다. 이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도 조금 말이 안 좋더라도 너무 안 좋고 뭐 하면 뭐 오너의 판단에서 이제 하겠지만 우리 장제사들은 절대로 포기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침묵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이 중심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중심축의 이동에 대해서 다시 또 이것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 같은 경우에도 이 뭐냐면 승마장에서 이건 한국에서 이루어진 그건데요. 제가 지금 한국하고 이제 해외 사례들을 하고 복합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승마장에서 있었던 건데 편자를 하지 않는 발굴이 한라만인데 편자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중심축이 한쪽에 무게가 쏠리고 걷는 습관에 대한 분쪽이 쏠리다 보니까 발굽이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딛는 거면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틀어져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발이 많이 틀어져 있던 발입니다. 이게 발이 틀어져 있어갖고 이걸 닫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휘어져 있어갖고 그리고 어렵고 이게 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편자를 안고 한라마하고 한라마를 편자를 안 해서 이렇게 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게 틀어져서 이게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또 이제 이 정리사들은 발굽에 편자를 맞추는 거고 발굽에 편자를 맞추다 보니까 중심축이 틀어진 상태에서 발굽에 편자를 계속 맞추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 중심 틀어진 상태로 발굽이 하니까 계속 틀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편자에다 발굽을 맞추는 거죠. 편자는 뭐예요? 편자는 늘 원형이고 변형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편자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수정을 하지만은 편자는 어 뭐 정직하잖아요. 틀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틀어지게 하는 것은 발굽에 맞추기 위해서 편자를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하지만 완전히 막 틀어져 가지고 편자를 맞추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편자는 중심축에 정확하게 일직선이 이루기 때문에 그 중심축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이제 방지 방침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발굽이 이거 보시는 것과 같이 완전히 틀어져 갖고 여기 없습니다. 이쪽이 그 바라지하고 아주 바닥이에요. 그런 것은 이 축을 이제 바깥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서 이렇게 이제 이 발굽이 이렇게 변형이 된 거죠. 중심축을 편자를 통해서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막상 만들어 놓으면 발이 또 이제 말이 어색하고 바로 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25년 뭐 했는데 발이 저는 잘못됐니 뭐니 막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제 잡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수정해서 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중심축을 일단 확인하고 앞발이 됐든 뒷발이 됐든 중심축과 아까 얘기했지만 편자가 마모 상태, 힘의 방향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중심각이죠. 근데 모든 것은 이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 원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장제는 쉽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사례는 이제 이거 시승마장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곰다리 시세처럼 각이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어서 이제 틀어져 있는 발굽들인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이제 장제를 우리 훌륭한 장제사님이신데 잠깐 또 이제 다른 의도로 해서 이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다 이제 패드를 댔는데 이 패드가 이 뒤쪽에 이게 뭐죠? 그 굽을 높이는 패드를 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각이 굽을 높이게 되면은 더 각이 이렇게 각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함축적으로 이걸 이제 없애주고 우리가 이제 이 곰다리 시사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가해지는 힘이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각도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한테 영향이 미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이 아니고 이제 방금 이것처럼 편자 이거 패드를 다른 패드죠. 다른 패드를 대서 앞쪽이 패드가 두껍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그 패드나 그 원리나 특수 편자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모든 부분들도 왜 그 편자를 해야 되고 왜 무엇 때문에 그런 편자들이 이용이 되는지
이제 모든 그 망라에서 특수편자나 그다음에 패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기회가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그런 기회들이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빨리 와서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인제 그 혹시 또 이제 청취자들 들으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런 생각에서 또 저 나름대로 또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노력을 많이 해서 또 지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방금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패드를 바깥쪽으로 높은 패드를 대는 것보다는 앞쪽을, 방금 이 사진처럼요, 앞쪽을 패드를 높은 것을 대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 각이 좀 완만해지겠죠. 완만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이상적인 발굽 형태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오겠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늘 그 우리가 이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표준 지세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강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그다음에 중심택 이제 상태 확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보면 삭제를 않고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다 보면 발은 반드시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발은 반드시 그 형태가 틀어지고 있고, 우리는 또 그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고 말과 오로지 함께 살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말을 이제 그걸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활용을 한다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관리하고 보호해주고 어, 어, 혜택을 줬으면, 말이 우리한테 혜택을 줬으면 우리도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은 관리해주고 예뻐하고 상처 나면 낫게 해주고 먹이도 주고 그것이 관리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심축 중심축 우리가 이제 상태도 보면서 이제 확인을 이렇게 늘 보고, 중심축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방금 또 이제 까먹을 뻔했었는데, 이 중심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발굽이 있잖아요. 발굽의 중심 축의 대부분은 이 뒤축에 있어요. 뒤축에 있고, 앞쪽은 뭐냐면 발굽을 이제 분리를 하자면, 앞쪽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 바란스를 맞춰주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뒤에는 무게를 지탱해주는 축의, 실질적인 축의 역할을 합니다. 이 발굽 전체로 보지 마시고, 또 세분화해서 분리하다 보면 여기는 중심의 축을 해주는 역할, 무게를 지탱해주는, 여기는 뭐냐면 말이 서 있을 수 있도록 바란스를 맞춰주는 역할. 이것은 모든 동물이 모든 동물이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이거 뒤꿈치 서서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뒤꿈치에 무게가 실리고, 앞에 발가락 이 부분들은 서 있을 수 있도록 이게 그 밸런스 유지를 위한 장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자 같은 거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뭐 떤다든가 여기가 갈라진다 이러면 조금 더 좀 그러고, 여기 앞쪽은 상황에 따라서는 뭐 조금 떠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건 바란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봤죠. 여기 중심축입니다. 중심각이고, 지금 여기 보면은 발굽이 있죠. 발굽이 이렇게 있는데 편자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편자를 발굽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발굽을 편자에 맞출 것인지, 이 부분은 말이 뭐 앞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이제 승마장이나 가면은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왜 편자가 안 맞냐,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그 편자를 되도록 맞춰야 되겠죠. 맞춰야 되는 부분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각도가 틀어지고 중심축이 이동이 돼 있다면, 이쪽으로 이동이 돼 있으면은 이게 지금 이 발굽대로 맞춘다면 중심축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된다고 해서 이 발굽보다는 여기에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또 시간이 지나면 죽어가겠죠. 그렇죠? 이론적으로 생각했어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심의 원리하고 과학적 원리를 생각하게 되면 뭐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자꾸 하중이 눌리다 보면 이쪽은 죽어가겠죠. 그럼 또 이렇게 발굽이 누인 유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아무리 우리가 전기회사들이 지향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도 이런 발굽은 꼭 생깁니다. 왜냐면 이 발굽은 늘 잘하는 거고, 우리 사람은 늘 똑같이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쁘게 살아가고 또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판단해 갖고 중심축을 이동을 시키고 깎아서 각도를 맞춰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제에게 있어서 중심축은 뭐 전부라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예, 중심축, 중심축이 정확하게 일직선을 도면서 좌우축, 이것이 편인적인 건데 물 표준이라고 해서 그냥 표준으로만 생각하시고 우리 사람 얼굴도 다 틀리고 뭐 아름다운 미모의 얼굴에서 다 틀리듯이 다 틀리지만 중심점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이제 보고 지금도 보지만 지금도 보셨잖아요. 이 중심점은 여기가 밑에 이 하단부 여기가 바로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 힘이 받는 가장 그 중력에 의해서 힘이 역학으로 생각하시면 바로 여기겠죠. 여기가 가장 무겁고 앞에는 발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BE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OEB 시스템은 이제 예, 옵티멈 브레이크 오버 에피션스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제 이 시스템은 이제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 사진을 보는 거와 똑같은 이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기존에 이제 했던 이 트레디셔널 시스템과 OBS 시스템을 지금 이제 보이는 이건 예전 고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지금 사용하는 이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지금 저도 뭐 장제를 하다 보면은 이 시스템들을 좀 많이 지금 뭐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해왔던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OB 시스템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요즘에 이제 전환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어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특별히 막 이렇게 발걸음에 대해서 막 전문적으로 막 연구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하는 기관에 가시기도 없습니다. 그럼 너무 안타깝긴 한데 앞으로는 우리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우리 전문가고 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지식이 있지 않으면은 지식과 또뭐 이게 기술이 융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요즘 안타까운 것이 그냥 기술만 하고 지식이 없다 보니까는 또 얘기하면 머리 아파하고 막 안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진일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미 이 선진국에서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뭐, 뭐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하면서 이제 OB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제 이건 이제 뭐냐면 회전의 중심점 이건 이제 에, 이 회전의 중심점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CPR라는 것은 이제 이 회전할 때의 중심점이고 OB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이게 넘어갈 때 최적의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 회전의 중심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비 시스템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은 각을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이렇게 해서 편자를 그냥 그대로 붙여놓은 거하고 이 각을 죽이고 그 다음에 편자를 둥그렇게 만들고 이게 편자를 보통 이렇게 상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다 많이 잘 안 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예, 예, 이 상만 이렇게 각을 줘가지고 밑으로 부드럽게 우리 신발도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발걸음이 부드럽게 넘어가게끔 이렇게 앞에 살짝 들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CPR 센트럴 포인트 오브 로테이션이 이제 약자로는 센트럴 포인트 오브 로테이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이 이 회전축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렇게 해서 앞쪽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걸음이 이게 넘어가겠죠. 발이
팔이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팔이 그만큼 편하다는 뜻이에요. 사람까지 타고 있을 때 팔이 넘어갈 때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이 센트럴 포인트 오브 로테이션의 이 축이 자연스러운 중심 축이 이제 넘어갔을 때 이제 이동 거리죠. 이동 거리인가? 하면서 보자. 잠시만요. 이동 거리가 여기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OB 이런 것을 다 연구를 해 놨어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해 놓은 건데 이걸 다 연구를 해서 이 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회전에서 이 중심축 잠시만요. 여기서 이게 넘어갔을 때 이 여기서 90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리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간 거리죠. 이 넘어간 거리를 이게 보면은 오브 시스템이 41mm. 그리고 우리가 일단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거 여기죠. 보면 71mm. 뭐냐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쉽게 이렇게 축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발걸음이 부드럽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뭐 1시간, 2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됐을 때 차이는 어마어마하겠죠. 작은 차이지만은 넘어가는 축이 이렇게 작은 축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 약간 짜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제 장제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하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보면은 이게 오너들이, 오너들이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렇게 발을 안 맞췄느냐. 맞추지도 않고, 왜 이렇게 하고 뭐 깎고 그러냐. 원래 발을 왜 깎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또 오너의 마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어느 정도 지식이 공유가 되고 보편적으로 공유가 돼버려야 되는데 특정하게 지식만 있고 또 지식의 오류를 또 하는 사람이 주입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이제 장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오너들은 아무런 이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뢰를 하는 장제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옳은 것이 돼버려요. 이게 옛날 시스템이 돼버려요. 옛날 시스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어, 오너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 그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혼자만의 기술 갖고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선진화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식이 어느 정도 등점에 올라서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직 그런 것이 안 됐다고 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어, 끝없이 노력을 하고 또 우리 학교나 학생들은 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학교 졸업해서 장제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경력보다는 아마 그런 학교나 그런 데를 나와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그렇게 장제를 진행한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사회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방금 말씀했던 그런 시스템의 OBE 시스템의 이동거리는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거 한 번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내지는 않았겠죠. 수십 번, 수백 번 내지는 하나의 그 걸음걸이 가지고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진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뭔 뜻이냐면 우리 단계에도 분명한 전문가들이고 그 전문가로서 대우가 있어야 돼요. 이거 무식한 놈들이 뭐 장기한다 이런 좀, 좀 논자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무튼 무식한 사람들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깔보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로 그런 걸 없어져야 돼요. 정말 전문가들이 장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물어서 보고 그 물어보면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엉뚱한 것을 자꾸 그냥 가르쳐줘 하고 나는 정말
옳은 장제를 이제 지식을 얘기하려면은 그걸 믿지 않아 버리는 경우가 그 사람부터 신뢰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옳은 대부분 안 되잖아요. 근데 특히 먼저 당제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과학적 원리에 위한 체계적인 그런 것을 지식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말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해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우리도 이제 선진국으로 빨리 가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까지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